춘천번입니다. 비가 왔고 좀 빨리 깼습니다. 저는 뭐 일단 화장 첫 번째 뭐 연예인처럼 화장 같은 걸 안 하는 화장빨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자고 일어나고 부시시하건 망가지건 잘생긴 남자입니다. 잘생긴 남자고 일단은 제가 영상 올렸던 수많은 무술 무예들 영상이 지금의 미들급 챔피언 션 스트랜드 션 스트랜드 선수죠. 저거 나이는 아마 어릴 겁니다. 대부분 다 UFC 선수들 중에서 저거 나이 많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튼 션 스탠드 씨가 챔피언 됐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도 업라이트 자세로 그렇게 훈련했었고, 근데 그 자세만으로는 위빙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위빙은 앞발이 일단 나가 있으면 위빙을 할 수 없어요. 허리는, 자 다시 말하면 허리와 어깨는 수직이 되고 평행이 됐을 때만 위빙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션 스탠드 선수의 강점은 뭐냐? 업셋 라이트를 잡으면서 업라이트 자세를 잡으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위빙 할 때만 다리를 쩍벌 다리라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하철에서 앉을 때 쩍벌 다리. 그렇게 해서 위빙을 좌우로 흔들면서 왼손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션 스탠드가 무서운 점이 보통은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쓰고 오른손 오버핸드 라이트를 쓰면 왼손은 거의 힘없는 그냥 기교에 가까운 나는 이 펀치를 뻗을 수 있다는 신호 정도 주는 페인트 정도의 모션 정도의 펀치인데 션 스탠드는 양손잡이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양손잡이하고 싸울 때는 거리를 최대한 멀리 둬야 돼요. 아데사냐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몰린 거예요, 케이지로. 그러니까 아데사냐 선수를 보면 초반에 카운터 펀치를 맞은 다음에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자신이 잘하는 풋워크나 사이드 스텝이나 백 스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얼굴에 맞게 되면 뇌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 뇌를 휘청거린 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쏠리다 보면 당연히 몸이 둔해질 수밖에 없고 위빙이나 더킹이나 더빙이나 그런 더빙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말을 뭐 더빙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더킹이나 위빙이나 무빙이나 뭐 더빙이나 전부 다 그 복싱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데사냐는 킥복싱이 베이스 선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업라이트 선수한테 못하니까 이제 잡아먹힌 거죠. 왜냐면 업라이트 자세는 일단은 풋워크한테는 좀 취약할 수 있지만 풋워크를 못하고 이제 딱 발이 멈췄을 때는 이제 잡혀먹는 스타일입니다. 잡아먹힌 스타일이고 업셋 라이트는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투박하단 말하죠. 투박하게 치고 두들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자세를 수직을 만든 다음에 위빙을 해가지고 좌우로 흔들면서 상대방을 움직임을 봉쇄 차단과 동시에 주먹과 반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격을 쉽게 막아내면서 내가 반격의 카운트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자세죠. 근데 그거는 션 스탠드가 오랜 시간 동안 고안해서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만든 거고 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복싱에 뭐 스탠드 자세 뭐 우스독스 사우스포 못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저한테 제일 최적화된 자세가 뭐고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자신한테 최적화된 움직임과 몸놀림 그게 이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겁니다. 남들이 한 데서 남들이 1+1이라서 2 따라하는 게 아니라 수학공식이 아니에요. 자 운동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창의하고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퇴보되지 않으려고 좀 더 발전하려고 성장하고 그런 진취적인 거지 고정적이고 고전적인 관념과 틀에 박혀있는 그런 뭐 양식과 수식을 하죠. 우리가 수학에서 수식 공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주먹을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일게요. 주먹을 이렇게 라이트 뻗는 것과 라이트를 뻗기 전에
셋업을 주고 이렇게 가볍게 툭툭 주는데 일직선이 아니라 툭툭 주면서 오버핸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자 다시 툭툭 줄 수 있는데 오버핸드 쳐서 복부로 갈 수 있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냥 가볍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다가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우스포 잡았어요. 나는 라이트를 뻗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사우스포 라이트를 뻗는데 갑자기 오버핸드 뗄 수도 있고, 나는 사우스포 잽하다가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잽하다가 바로 끊어치는 게 아니고, 잽한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어퍼컷 라이트, 어퍼컷 오버핸드 라이트, 그 다음에 카운트 훅이라죠. 이제 우스우스 다시 바꿀게요. 자, 왼손은 뭐냐? 왼손은 내가 얘한테 오버핸드를 줄 거다 하고, 오버핸드를 주는 게 아니고, 자 오버핸드 줄 거다 하고 살짝 피한 다음에 다시 라이트. 그러니까 직진 라이트가 아니고, 라이트도 직진 라이트가 있고 대각선 라이트가 있거든요. 대각선 라이트가 무서운 게, 상대방은 직진에 오는 공격을 막거나 피하거나 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사람의 신체적 구조나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운동신경만 다 있으며, 그걸 반사신경이라죠. 뭐 본능이 본능. 태어날 때 인간으로서의 본능. 사람이 7살, 8살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본능이 특화된 사람, 그리고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7살, 8살이. 자, 이때 7살, 8살까지는 애들끼리 그냥 투박투박 이렇게 싸우는 정도고, 이제 7살, 8살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먹을 뻗고 뭐 발을 쓸 수 있고 이런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의 변화, 신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가 8살, 9살 이럴 때가 제일 발달에 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중놀기 있죠. 공중놀기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 착지를 잘못하면 머리 땅바닥에 꼬꾸라져갖고 목뼈 부러지면 사람 죽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목뼈 부러져갖고 죽을 뻔했지만 일단 살아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자, 우수독서 했어요. 자, 우수독서 때 라이트를 주는 척 하면서, 자 라이트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제가 보시다시피 리치가 좀 깁니다. 한 188쯤 됩니다, 리치가. 그래서 저같이 리치가 긴 놈들은 라이트를 뻗는 게 아니고, 자 라이트를 이렇게 상대방이 오기 위해서 모션을 주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치가 길다 보니까 라이트를 주는 척 하면서, 라이트는 거리 재는 거예요. 자, 라이트 주는 척 하면서 오버핸드 바로 어퍼컷 라이트. 어퍼컷 오버핸드 라이트. 다시 볼게요. 저는 약간 이 영상으로 봤다시피, 자 영상으로 보다시피 션스탱드 하는 게 어떤 거냐. 자, 라이트를 계속 줘요. 이쪽은 계속 이제 무기로 장착하고 있어요. 션스탱드는 양손잡이. 저도 원래 속된 말 자해를 하기 전까지는 양손잡이였고 왼손이 더 셌었습니다. 오른손은 더 셌었어. 근데 지금 보다시피 왼손에 힘이 없어요. 일단은 자, 부정맥 한번 끊으면은 이제 제한은 되지만 그 신체 기능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손이에요. 자, 이렇게, 자 보통은 이제 원래 왼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왼손이 센데, 지금은 왼손이 약하니까. 자, 보여줄게요. 자, 리치. 자, 그냥 좁은 공간을 보여줄게요. 자, 라이트가 제가 그 리치 길이가 1m 88 정도 됩니다. 자, 팔의 길이가 좀 길어요. 저는 대칭이 몸에 비해서 비율 자체가 정말 깁니다. 근데 팔 다리가 깁니다. 근데 이렇게 라이트를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바로 거두는 게 아니라, 자 다시 볼게요. 라이트 주는 척 하면서 왼손이 나은 척 하면서 다시 오버핸드. 아시겠죠? 자, 라이트는 주는 척 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올 거예요. 자, 숙이고 위밍 다운 할 수 있는데, 붙었을 때 내 거리에 왔다 싶을 때 오버핸드 라이트. 오버핸드 라이트가 무서운 게,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모션만 보여드리는데, 오버핸드 라이트가 무서운 게 상대방이 내 거리를 잡았다 생각해 들어왔을 때 오버핸드 라이트는 1m 88이 아니라, 자 보시면 머리를 살짝 제끼 갖고 망치점 된 데서 오버핸드 라이트라는데, 자 머리를 살짝 제낀 상태에서 때리죠. 더 멀리 나가겠죠. 라이트는 이렇게 직진이지만 오버핸드 라이트는 꺾어치죠. 그리고 궤적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궤적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몸통이나 이런 부분을 맞출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션스탱드가 무서운 게, 자 이렇게 계속 일하죠.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일하죠. 근데 주먹이 날라올 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방어하죠. 그러니까 오면서도 순간적으로 방어 카드 치고 치더라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데사냐 선수가 업셀 라이트한테는 아주 취약적인 단점이 이제 드러났죠. 이제 그래서 아데사냐도 아마 3년이나 공백기를 뭐 가진다 하는데 그거 외에 더 많은 공백기 가질 수도 있고 그건 아데사냐 선수의 마음이죠. 어차피 아데사냐 선수는 뭐 커리어에 다 이룰 거 이뤘고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일단은 션 스탠드하고 다시는 싸우기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션 스탠드가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해도 아데사냐는 충분히 왕자에 오를 수 있는 능력 갖추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볼 때는 아데사냐 선수가 생각하는 건 업셀라이트 같은 그런 업라이트라는 게 자세가 절대로 뭐 단기간에 뭐 6개월, 1년, 뭐 2, 3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션 스탠드 같은 경우는 워낙 부지런한 성격이고 챔피언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운동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었던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또 페레이라 같은 선수하고도 맞불러오면서 맷집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된 상대 선수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도 좀 꺼려합니다. 그리고 히테커 선수가 약간 입맛을 다시면서 막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게 좀 이게 잘못됐다 생각한 게 로메로나 그 션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션스탠드 자체가 체중 자체가 이제 이 체중이라는 건 그러니까 체격이라는 건 내가 같은 68kg 뭐 70kg라 77.8kg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 상체 사이즈 있죠. 사이즈 자체가 틀리다 아닙니까? 션스탠드 보면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 그다음 키도 190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데사냐 선수도 19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아데사냐가 190이고 션스탠드는 190 안 되지만 180 뭐 한 7, 8 되죠. 그러니까 로엘 로메로가 이제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다리를 올렸을 때 다리 모션 동작이 허리가 틀어져야 반동이 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190의 키에. 근데 션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제자리에서 하이킥을 찰 수 있죠. 왜냐면 발 길이 자체가 1m 87, 88 뭐 이래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때는 약간 이 T라는 게 젊을 때 사이즈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자랐을 때 사이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키를 한번 재고 난 후부터는 솔직히 키를 잘 안 재요. 우리가 뭐 신검 받을 때나 초등학교 때 뭐 체력 검사할 때 그때 키를 이렇게 한번 재고 나면 잘 안 재잖아요. 가갖고 목욕탕에서 내 맨날 1cm 차는 이렇게 재는 사람 없어요. 맞죠? 예, 바쁜 현대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낭비고 그것도 이상하고 뭐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데사냐 선수는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기존의 신성들은 아데사냐가 이길 수 있다 착각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션 스탠드나 페레이라 같은 그런 약간 페레이라가 다시 또 믿을 올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이제 센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좀 돈 벌 만큼 더 벌었고 조금은 이제 여유도 즐기고 싶고 그리고 또 3년쯤 뒤에 공백기를 갖는다 해도 그 3년 동안 아데사냐 놀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제 자기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단점이나 그런 걸 이제 경기하는 것도 아데사냐 경기하는 거 관람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정말 즐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본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아데사냐 선수한테 더 독이 된 게 아니라 더 실이 돼가지고 더 무서운 선수로 아마 3년 뒤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기까지고, 자, 제가 어제도 그 방어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어쨌든 간에 내를 때리려면 오게 돼 있어요. 아웃복스를 하더라도 어쨌든 푸덕을 하더라도 이렇게 푸덕을 하더라도 잽을 주면서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푸덕하고 갈 때는 내가 방어만 잘 돼 있으면 방어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뭐 태권도 같은 거 다니는 사람 알겠지만 태권 도장 다니는 사람 알지만 전 태권 도장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태권 도장 다니는 사람들 알겠지만 그래서 태권도 그런 국가대표 그런 사람들 별로 솔직히 말하면 별 대단할 생각 안 해요. 예, 그냥 발차기만 조금 화려하다. 근데 나도 그 정도의 발차기는 할 수 있어요. 척추가 안 다쳤으면 더 뛰어난 발차기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동기가 있는데 국가대표 친구 동기 뭐 그런 후배들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 결혼했고 연락도 안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동기들하고도 이제 실력이 거의 뭐 비등하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타칭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태권도 나가는 사람이 발차기가 정말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스킬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전 사모님께 배운 그냥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늪지대 그런 데서 막 발차기 하다 자빠지고 뒤로 발라나 넘어지고 해도 머리 다치도 내인상 흘리고 안 하죠. 늪지대는 아픈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빠지면서 낙법도 배우고 발차기 균형도 배우고 한 건데, 아무튼 돌아가신 최자 공자 군자 최봉문 사모님한테 배웠습니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푸더크 할 때를 이런 식으로 투두둑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할 때 상대방이 내 앞에 온단 말이에요. 올 때 투두둑 할 때 방어 탁 하고 오밴드 그리고 어퍼컷 라이트. 아시겠죠? 좀 빠르게 할 거면 온다 방어 탕탕 탕 타타타타탕 탕탕 탕탕 탕 요렇게.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하더라도 이제 빠르게 스피디란 말 알죠? 스피디하게 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다시 보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손에 힘을 빼고, 자 손에 힘을 주게 되면 라이트가 이렇게 직진 라이트가 뻗어가면서 힘이 실리면서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쨌든 싸우려면 올 거예요. 그럼 올때 소위 말해 일진 양아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진 양아치거든요. 일진 양아치 쓰레기, 그냥 버러지 벌레라고 말하는 그런 놈인데, 아마 저한테 악플 달을 걸고 악플러들 댓글러들을 보면 일진 양아치들의 지지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냥 자기보다 조금 약한 놈들, 지가 생겼다 했는데 지가 조금 약한 놈들한테 가오잡고 가시하고 자기한테 못 대항하니까 자기가 세다 착각한 그런 속된 말 병신 새끼들이고,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그냥 벼룩 같은 거머리 같은 사람 피 쪽쪽 빨아먹는 빈대 같은 그런 완전 쓰레기 벌레 같은 새끼들이니까 그냥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냥 그런 놈들은 태어난 천성 자체가 악마들이고 기질 자체가 악해요. 악인들이고 천성의 태생이나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희 집 옆에 사는 그 이상한 여자 하나 있거든요. 걔도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여자라서, 그래서 제가 여자 자체를 전부 다 착하고 보진 않고 착한 여자만 착하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자 저는 살면서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받고 택시 타면서도 제가 이제 소실적인 20대 때 버스킹 길거리에서 버스킹하고 했을 때 저는 수많은 여자를 봤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악마의 기질을 갖고 악마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어릴 때는 그게 티가 안 나잖아. 근데 한 8살, 9살 때부터는 이제 그 악마의 기질이 스스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자기 악마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약한 사람한테 괴롭히면서 이지매 시키면서 그걸 희열감 느끼는 악마의 자질을 갖게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착한 게 아니라 저희 집 옆에 사는 그 여자도 있지만, 어제도 말했죠. 평생 동안 싸운 여자, 이상한 여자예요. 그냥 약간 속된 말로 또라이 같아요. 또라이 같은데, 저희 집 옆에 사는 여잔데 또라이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과 천생이 그냥 악마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여자라서 그냥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 끊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비가 오니까 집에서 잠시 할게요. 자 이렇게 업라이트 자세가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 자 이렇게 팔 뻗었을 때 이게 바로 걷는 게 아니라, 업라이트 자세 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복싱 할 때 이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뒤꿈치를 대면서 이렇게 허리 틀어갖고 반동하는 게 복싱의 기본 자세인데, 업라이트 자세에서는 내가 오면 뻗은과 동시에 막으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선스탠드의 주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데사냐는 업라이트 자세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파이법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발차기와 미들킥을, 하이킥을 먹여야 할지. 물론 아데사냐의 하이킥과 미들킥은 정말 일품입니다. 정말 세요. 근데 미트를 받아준 사람도 말할 만큼의 세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 미트를 받아줄 만큼 세다고 하는데, 먹히야 센 거지 안 먹히면 안 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방어가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먹만 뻗는 게 아니라, 잘 보여줄게요. 자 라이트를 뻗었어요. 제가 지금 아래로 하고 있죠, 카메라를. 자 라이트를 뻗었어요. 근데 라이트를 뻗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거두기 어려운데, 업라이트 자세에서는 뻗은과 동시에 바로 그냥 커버돼요. 보여줄게요. 자 업라이트 자세는 뻗은과 동시에 커버 동시에 되고, 다시 어퍼컷, 다시 오버핸드 라이트 다다다다닥 알죠? 아데산이었는데 선스탠드 전매터커.
그냥 자유롭게 어깨는 가만있고 팔은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이 연속 다다다다닥닥닥닥 때리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선스탠드의 주무기가 뭐냐면 때린과 동시에 순간적인 이제 위빙할 때는 순간적인 다리를 업라이트 자세에서 양발 쩍벌 다리 있죠. 수평을 만들어야 위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데사니 할 때 카운트 치고 업라이트 자세 한 다음에 다시 오버핸드 라이트 이렇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제가 했던 말들을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분석을 하고 계속 되돌려보고, 왜냐면 저는 그게 몸에 배이는 놈이고 그 이론부터 시작했고 실전 경험 수많은 또 실전 싸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몸에 배일 수 있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그런 걸 간파할 수 있는 그런 기질과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센 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죠. 분명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건 그 사람만의 세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다는 건 힘이 크고 덩치 크고 이게 아니라, 세다는 거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함부로 못 까불고 못 덤비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그게 사람이 느끼는 그 풍압이라죠. 우리가 위압이라는데, 소위 말해서 위세, 기계라는데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움찔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는 주먹에 맞으면 죽을 수 있겠다. 정말 주먹은 평범한 주먹이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사람은 그런 걸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누구한테도 패배하지 않았고 싸워서 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저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뭐 댓글 다는 사람도 없겠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건드리거나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질책받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약자를 괴롭혔으면 댓글에서 이 새끼 뭐 학폭 뭐 가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약자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악질 악플러들은 그냥 벌레이고 쓰레기고 그 뭐 댓글 달고 다 차단시키고 그냥 지그 개인 유튜브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지그끼리 막 공유하고 막 그걸 사람들이 봐갖고 저를 이상한 놈 미친놈을 보길 바라는데, 어차피 진실이라는 거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건데,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한 동물이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댕에 생각한 동물이라서 사람은.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스스로 판단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뭐 대변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걔들은 제 채널에 못 들어와요. 다 차단됐기 때문에 거기서 저끼리 그냥 속된 말로 이런 말 할게요. 끼리끼리 사람은 유유자적이라는 곳은 그놈이 있는 곳에 유상종 똑같은 놈끼리 올린다고. 그곳에서 저끼리 그냥 생쇼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 팩트를 말할게요. 생쇼하고 원맨쇼 하는 거예요. 제가 제목 타이틀을 원맨쇼 하는 미친놈들이라 할 테니까, 박모모 사단 패거리 같은 원맨쇼 하는 미친놈 패거리라 할 테니까 제 채널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차단시켰고, 저는 악플러들 차단시키고, 저는 악질 악인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진 양아치 같은 그런 약한 놈 괴롭히는 그런 양아치들, 쓰레기들, 벌레 버러지를 보는 놈이고 그런 놈 진짜 뚜둑 패고 싶은 놈이고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뭐 이 동네 이제 일진 양아치들도 저한테 다 두둑 맞았고, 일진 양아치 저를 보면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는 일진 양아치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냥 선량한 사람한테 온화하게 대하는데 일진 양아치한테는 안 끄지나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막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눈빛이 바뀝니다. 진짜 눈빛이, 제가 온순하지만 무술 엄청 그 고도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과 특수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원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정말 화나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놈들한테는 사람에 맞춰서 저는 상대하기 때문에 그게 제 무서운 점이 생각합니다. 저의 무서운 점은 저는 제 스스로 알고 있고, 그때도 말했다시피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량하고 그 아무 뭐 진짜 거리낌 없이 착하고 순박한 사람한테 그 뭐 내가 힘 좀 갖췄고 내가 싸움 좀 잘한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겠지만 일진 양아치 같은 놈들은 제 채널에 못 들어오고 댓글도 못 답니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저끼리 그냥 수닥수닥거리고 노는 거니까 그냥 미친놈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안에서 그냥 미친놈들끼리 그냥 집합으로 모여가지고 생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에는 악인들, 나쁜 놈들, 그다음 악플러, 그다음 악질러 그런 놈들 바로 차단입니다. 그냥 못 와요. 예. 글도 못 쓰니까 그래서 글이 없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 태어난 순간부터 평생을 죽을 때까지 협객으로 그리고 협객이라는 이름이 어울린 남자, 협객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기억 속에서 내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 이 굳은 심지 속에서 살아온 남자 춤추는 번입니다. 이상입니다.